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반도체 폭락, 진짜 유동성 위기입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좀 강하게, 특히 마이크론이 강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유동성이 메말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것도 파월 의장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좀 차트로 보여드릴 테니까 유동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좀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족한 시간에는 저희가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 유튜브 메인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나 실적 발표가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무료로 텔레그램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해서 여러분들도 전부 같이 공유하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저희 메인에 올려놨으니까 입장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번에 Q&A가 발표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또는 얼마나 조달을 할 거냐고 결론적으로 TJ 잔고에 얼마를 채울 거야 인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올해 이제 이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그 다음에 2026년도 1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TJ 잔고, 정확히 말하면 재무부 통장에 돈을 얼마 채울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략 8,500억 달러 채울 거야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8,910억 달러 정도 더 채웠습니다. 얼마를? 41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좀 과하게 채워놨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채워졌더라. 근데 이 4분기 예상치 또는 4분기에 TJ 잔고 계획도 얼마냐라고 한다면 8,5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도 8,5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8,500억 달러가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사실 높은 수준이 맞아요. 좀 이따가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잔고가 그래도 높다. 근데 그 높은 수준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1분기까지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연속으로 TJ 잔고는 8,500억 달러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유동성이 적어도 4분기 이후에 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재무부 통장은 이 타이트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번 Q&A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아니, 이 TJ 잔고가 왜, 이 재무부의 통장 잔고가 왜 타이트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국의 TJ 잔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잔고로 보시면은 고점 부근이 대략 1조 달러에서 한 8,500억 달러 이 중간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8,500억 달러에서 한 뭐 1조 달러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요 근처가 매번 고점 부분이어서 잔고를 많이 채운다 그러면은 이거 이상은 거의 안 채우는, 당연히 양적 긴축을 한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이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이 한참 돌다가 양적 긴축을 하면서 돈을 한번 땡겼죠. 그 이후에는 8,500억 달러, 1조 달러 요 정도가 미국 재무부 통장에 돈이 있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잔고가 채워지면은 내려갔다가 채워지면은 내려갔다가 아니면 이 밑에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 2025년도에 지금 8,500억 달러를 넘어서 거의 1조 달러 부근 계속 이 최고점 부근에 있는 상태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2026년도 1분기 3월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월까지 이어지면은 그때까지 이 타이트한 수준이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넘어서 내년 3월까지 최소 지금부터 5개월간은 유지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TJ 잔고라는 게, 제가 재무 통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통장 잔고가 내려가야 돈을 쓰는 겁니까? 올라가야 돈을 쓰는 건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면 잔고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잔고가 올라가 있고 잔고가 고점을 유지한다는 뜻은 돈을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근데 잔고가 내려가? 그 뜻은 뭐예요? 돈을 펑펑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잔고가 내려갈 때 보통 증시가 괜찮아집니다.
보통 내려갈 때 증시가 좋아져요. 근데 장고가 올라가면은 증시는 보통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타이트한 상태, 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많이 안 풀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유동성이 안 풀렸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이 맡겨놓은 돈입니다. 뭘 맡겨놨냐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 은행이 돈을 지급을 안 되게 됐을 때, 지급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린 이 정도 돈 맡겨놨어 하는 이 지급준비금을 맡겨놔요. 근데 미국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해놔라라고 하는 게 0%예요. 안 넣어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 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자를 주는 부분들 다 체크해 보면은 대부분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지급준비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은행에 돈이 없어지면은 지급준비금도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올라갈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 양적 완화로 돈이 엄청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연준이 빨아가죠. 그러면서 돈이 다시 쭉 내려와요. 그래서 2022년도 거의 뭐 한 8월, 9월 이때쯤 해가지고 양적 긴축을 2번 연속하고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유지를 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지급준비금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유동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2022년도 양적 긴축을 최대로 했을 때 기준까지 지금 지급준비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유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 좀 심하게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은행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급준비금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장 유동성이 정말 많이 비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비면은 이거를 어딘가에서 조금 긴급하게 땡겨서 돈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없어 그러면은 약간 비상금 쪽으로 돈을 땡겨 와가지고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래포예요. 영래포는 뭐냐면은 연준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연준이 진짜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너네들 둘 데 없으면 우리한테 돈을 넣어놔. 그러니까 너네 돈 둘 데 없어? 그럼 영래포에 넣어놔. 그래서 영래포로 받아놔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빌린 건 아니고 그냥 돈을 맡겨놓으면은 이자를 주니까 맡겨놓은 겁니다. 영래포인데, 이 영래포가 사실 지급준비금이 좀 비면은 채워넣을 수 있는 약간 비상금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됐냐, 최근에 영래포가 진짜 그냥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뭐 적당히 있다, 줄어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래포가 그냥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바닥에 그냥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금인데 비상금이 사라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유동성이 좀 흔들리면 그 유동성을 메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영래포였는데, 그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는 뭐예요? 강제로 정책적으로든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줘야 됩니다. 안 풀어주면은 아까처럼 유동성이 흔들리면은, 유동성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체력이라고 보면 돼요. 툭 치면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제가 봐서 한계가 거의 도달했어요. 요 정도면 좀 꽤나 유동성이 진짜 많이 비었다. 비어도 좀 많이 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TJ장고, 영래포, 지급준비금을 합쳐서 S&P 500이랑 겹쳐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급준비금, 영래포, TJ장고. 영래포는 떨어지게, TJ장고는 떨어지게, 지급준비금은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개가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상승, 유동성을 푸는 방향일 때는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요. 파란색이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올라가면은 지수 따라 올라가고요. 유동성이 빠지면은 지수 따라 빠집니다.
항상 그래왔죠. 근데 어느 순간 괴리들이 생겨요. 보시면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리죠. 그러면서 괴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괴리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괴리가 한번 이렇게 만납니다. 유동성과 지수가. 왜냐면은 돈은 안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과열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괴리는 한 번은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 이게 20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벌어졌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유동성이 가만히 있었어요. 지수 혼자 과열된 거라서 그냥 얼추 만나면 끝났어. 근데 지금 보면은 지수는 완전 반대로 가는데 웃긴 거는 유동성 지표가 유지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정반대. 그럼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는 꺾여야 돼요. 이렇게. 결국엔 만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만나요. 왜냐면 괴리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히는 시기가 분명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인 충격으로 지금 좁혀질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점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결론입니다. 미국 QRA는 2026년 1분기까지 TJ 잔고 8,500억 달러 유지로 현재 타이트한 유동성이 유지될 예정이에요.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미국 지급준비금이 2022년 양적 긴축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크게 폭락 중입니다. 유동성이 여기서 풀릴 일도 없어요. 과거 유동성이 부족하면 원래는 영래포에서 약간 비상금처럼 꺼내왔지만 영래포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돈을 밀어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최근에 파월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거라도 종료 안 하면 이거 유동성 완전 메말라서 이거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 터지겠는데라는 걸 파월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12월 1일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근데 상황 보고 만약에 조금 위중하다 싶으면은 분명히 11월 1일보다 더 빠르게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빠르게 시작한다 이러면 생각보다 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이래요. TJ 잔고는 월초 복지 비용 지출까지 감안해서 일단 9천억 달러 넘게 채워놨습니다. 어쨌든 8,500억 달러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미중 관세 협상으로 증시 하락 중 반등했으나 쭉 밀리다가 반등했는데 전력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GPU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예요. 왜? 이 GPU가 많이 생산돼서 쌓아놓는 건 아니고 전력이 부족해서 그 전력을 못 끌고 오니까 그 전력이 비는 만큼은 GPU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재고 그냥 쌓아놨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죠. 보통 증시 유동성이 바닥일 때는, 유동성이 안 좋을 때, 없을 때는 어떠한 트리거, 그 트리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발생했을 때 증시 변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 맞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보수적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시장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보다 대기할 때고 저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수익 많이 놓쳤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익 많이 놓쳤죠.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언급드리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좀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이 많이 비어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 10시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이 10시 이후에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뭘 봐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공유해드리니까 꼭 전부 입장해가지고 이 유튜브가 안 올라오는 날은 이걸 통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저희 구독 그리고 영상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